또 외국 가 계신 의원님들 계셔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숙 의원입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91차 의원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김동철 원내대표 및 원내 지도부와 의논해서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저도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같은 시간에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인사말만 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충격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도 정작 박성진 후보자는 청문회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침묵의 민한공조, 민주당 한국당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당이어서 눈치 보는 것도 정도가 있고 뉴라이트라고 감싸는 것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박성진 인사 당장 처리하십시오. 잘못된 인사 바로 잡는 것이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사 시스템을 뿌리부터 모두 뜯어고쳐야 합니다. 또한 오늘은 김인수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 표결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창당위원회 어제 위원장 2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비대위의 혁신위원회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4박 5일 지방 일정 중이다 보니 충분히 의논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원장 2분만 계신 만큼 여기 계신 의원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위원회를 꾸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똘똘 뭉쳐서 당이 혁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론화된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또 현재 소장 후보자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대정부 질문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서 질문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오늘 아침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10분은 너무 짧다. 12분으로 다시 좀 원상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 금년 2월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되고 국회 운영위까지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서 일단 국회의장 말씀은 일단 이번 대정부 질문은 약속된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내년 2월 국회에서부터 다시 과거 방식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과거의 미방위, 지금은 과기정방위죠. 과기정방위가 부처가 여러 곳인데 지금 소위는, 법안 소위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기정방위 같은 경우가 지금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별로 소위를 좀 만들기로 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좀 더디더라도 이견이 없는 부처의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쪽으로, 과기정방위를 포함해서 부처별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가급적 부처별 법안 소위를 만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재판관, 김미수 헌재소장이죠. 김미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종료된 지가 오늘로서 95일입니다. 헌재소장 공석 상태는 223일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헌재소장 공석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된다라고 누차 지적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회 상정이 늦어지다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지켜보면서 오늘 이제 한국당이 보이콧 처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율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는 아니고, 그러나 상황에 대한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인식은 공유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상황도 인식하시고 그런 상태에서의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도 전혀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협조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의 대다수가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잘못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는 각각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연계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야당과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 있는 후보자 내지 또는 이미 임명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꼭 야당이나 국민적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성진 후보자는 어떤 무엇으로도 이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에 대해서 자진 사퇴 내지 지명 처리를 해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적폐청산을 외쳤던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박성준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숱한 문제를 야기했던 유영진 식약처장도 이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뭐 제가 이름도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청와대 행정관, 그 여가부 장관이 수차례 장관의 입장에서 행정관의 진퇴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면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장관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장관 물러나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 이 정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사 문제를 연계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아주 다양한 어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추가 발언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회의를 개공대로 전환하겠습니다.